되게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자기 쌩얼을 보면 한국계인 거 바로 알아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쌩얼이 딱 한 장면 나오거든요. 어라? 한국인 같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8월 4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예능 시리즈 불량연애 시즌2입니다. 시즌1이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정확한 성적은 모르겠지만 반응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시즌2가 후딱 제작되어 나왔습니다. 시즌1과 동일한 방식으로 3주에 걸쳐서 전체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첫 주에 4화까지, 그 후에 3화, 3화 공개되어서 총 10개 에피소드. 등급도 시즌1과 동일하게 15세고요. 참가자 수까지 시즌1과 같더라고요. 처음에 남자 5명, 여자 4명 나오고 그 후 남녀 전학생 1명씩 와서 총 남자 6명, 여자 5명이 됩니다. 시즌1이 성공하기도 했고 시즌1 끝나자마자 바로 시즌2 제작에 들어가서 여유가 없으니까 새로 추가된 요소는 없이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뀐 건 사람뿐. 참가자 11명이야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이고 스튜디오 중계 패널 3인방 중에서도 양 사이드에 2명은 그대로인데 중앙 패널이 바뀌었더라고요. 시즌1에서는 남자 래퍼였는데 시즌2에서는 여자 래퍼가 나옵니다. 중앙 패널은 무조건 래퍼여야 한다.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연예인 중에서도 인생 좀 험하게 살아온 분을 중앙 패널로 모시는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서 특히 래퍼들이 그런 쪽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번 패널은 A위치라는 분인데요. 제가 시즌1을 볼 때는 패널들이 하는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그냥 병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즌2에서는 중앙 패널인 A위치라는 분이 되게 뭔가 범상치 않은 통찰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불량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속내를 간파하는데 되게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예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패널만큼은 시즌1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참가자들이죠. 시즌1이 성공해서 아마 시즌2에는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렸을 테고 제작진도 더욱 신경 써서 참가자를 뽑았을 겁니다. 어떤 참가자들이 나왔는지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등장한 참가자는 타이짱, 22세 미용사.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몸에 문신이 있는 건 그냥 기본인데 타이짱은 얼굴에도 되게 크게 문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띄는 얼굴 문신만 제외하면 불량도는 가장 낮은, 과거에 무슨 사고를 쳤다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남자 참가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 보면 깡패들 사이에서 빵 셔틀 한 명 앉아있는 느낌. 실제로 성격이나 행동도 막 상남자스러운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얼굴 문신 제외하면 불량연애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참가자다. 그래도 얼굴 원판 자체는 잘생긴 편이라서 시즌1도 그랬지만 이 프로그램이 결국은 완얼 구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타이짱도 현재까지 여자들하고 많이 엮이면서 꽤 비중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남자는 레오. 나이는 25세, 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뭔가 이미지가 그다지 불량한 느낌이 없어요. 그나마 수염으로 상남자스러운 느낌을 내고는 있는데 솔직히 너무 평범한 외모다. 뭔가 남자 참가자들이 시즌1에 비해서 적어도 겉모습의 인상은 좀 약해 보이긴 한다. 저는 시즌2가 나오면 시즌1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센,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시즌1과 달리 등급도 청불로 오르는 걸 기대했고 그런데 등급도 15세 그대로고 남자 참가자들 인상도 전반적으로 그다지 살벌한 다라이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에 등장한 남자 참가자는 아리, 29살의 래퍼. 원래 자위대였는데 무면허 속도 위반 운전으로 잘렸다고 합니다. 이분도 생긴 것만 보면 그다지 불량한 느낌은 없고 예전에 리쌍처럼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래퍼 같은 느낌이죠. 초반에 남자 참가자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량 연애다운 느낌이 너무 약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좀 빡센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번째에 등장한 남자는 보, 27살이고요. 직업은 페인트공. 얘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서 3년 살고 나왔어요. 마약이랑 또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범죄로 징역을 살았고 지금은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시즌1에서 얌보라는 참가자가 마약 관련 문제로 중간에 퇴학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시즌2에서는 참가자들 모두 약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가 등장하자마자 시즌1부터 이거는 뭐 이 프로그램의 전매 특허가 된 것 같은데 다짜고짜 몸싸움 하는, 들어오자마자 야 뭘 봐 이러면서 먼저 나온 3명 중에서 레오하고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다 짜고 튀는 티가 나는 게 주먹질은 절대 안 하거든요. 멱살만 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 주먹질 하면 퇴학이라는 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다혈질이라면 멱살잡이로 시작해도 주먹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퇴학의 위험 때문에 멱살잡이 자체를 시작을 안 하려고 할 테고 그런데도 멱살은 일단 잡고 보고 그래도 주먹은 절대 안 나간다는 건 짜고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나름 리얼하게 분위기를 만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며 시큐리티들이 끼어들잖아요. 시즌 1의 시큐리티보다 더 덩치가 큰 흑인 시큐리티 2명이 와서 제압하는 게 뭔가 그림이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네 번째로 보가 그렇게 등장하고 다섯 번째 남자 참가자, 이분이 대박이죠. 28살 마군. 직업은 격투기 선수인데 전직 야쿠자예요. 참가자들 중에서 온몸에 가장 많은 문신을 하고 있고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습니다. 야쿠자 그만두면서 자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르긴 해도 다시 병원 가서 붙이지 않나요? 무슨 영화인가 만화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야쿠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마군이 제일 캐릭터가 강렬하긴 하거든요. 이혼남인데다 아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잘생겨서 초반에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케맨 스타일이 아니라 상남자 스타일의 미남. 그러니까 불량연애에 나오는 여자 참가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타입의 얼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5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 4명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아슨. 시즌2 참가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30살로 유일한 30대예요. 바를 운영하고 있고 캬바쿠라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에 커다란 문신이 있는데 얼굴은 그다지 불량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 화장부터가 갸루나 양키 그쪽 계열 화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야세 하루카 느낌이 나는 외모거든요. 등에 문신 제외하면 그다지 불량연애 느낌의 참가자는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등장한 여자 참가자는 히카루, 23살이고 캬바쿠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막으로는 캬바조라는 표현은 당연히 쓰지 않고요. 호스티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히카루는 부모가 마약상이었대요. 그래서 마약 심부름 같은 걸 하면서 막장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하고요. 세 번째 등장한 여자 참가자는 마리린, 나이는 25살, 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혼혈입니다. 이란, 프랑스, 일본. 외모가 튀니까 살면서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남친들이 다 폭력적이어서 과거에 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하고요. 마리린뿐 아니고 과거 이야기하면서 참가자들이 우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즌 1과 비교해서 뭔가 다들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처음에 말했듯이 시즌 1보다 더 세고 자극적인 걸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네 번째 등장한 여자 참가자는 루루, 26살 모델. 루루는 보자마자 시즌1의 키짱이 생각났는데 시즌1의 키짱은 링 밖의 선수, 공략 불가해, 그냥 유명해지려고 나온 인플루언서. 얼굴은 제일 예뻤는데 진지하게 연애 상대 찾으러 나온 참가자는 아니었어요. 시즌2의 루루도 좀 키짱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키짱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짱과 달리 마지막에 커플까지 돼서 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초반 9명 참가자 나오고 3화에서 남녀 전학생 1명이 오거든요. 여자 전학생은 27살 핫짱, 직업은 킥복싱 트레이너. 그런데 시즌1에서 전학생이었던 아모는 등장하자마자 확 중심적인 캐릭터가 되었는데 핫짱은 3화에 합류하고 4화까지 분량에서는 거의 존재감 없는 병풍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뭔가 인상도 시즌1의 아모에 비해서 약한 편이고 늦게 합류한 불리함을 고스란히 안고 가기만 할 뿐 그걸 반전시킬 뭔가를 일단 4화까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네요. 반면 남자 전학생은 등장하자마자 확 비중을 가져가는데 29살 카즈군, 호스트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돈도 많은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첫인사에서 좀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해서 보가 화가 나서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보가 첫 등장 때 레오하고 몸싸움 했고 그 다음 등장한 마군하고도 몸싸움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학생인 카즈군까지 보만 3번을 싸우고 있어요. 특히 카즈군하고는 역시 주먹질까지는 안 갔지만 제일 거칠게 몸싸움을 했고요. 그래도 역시 짜고한 티가 나게 금방 화해하고 잘 지내긴 합니다. 그런데 보가 징역도 3년이나 살다 왔고 과거에 여자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는 말까지 하거든요. 여자 참가자 중에서 마리리는 전 남친들한테 폭력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하고 다른 여자 참가자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가 너무 폭력적이다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남자는 절대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 그런 대화들도 많이 오가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의 교훈적인 취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좋죠. 그런데 참가자로서 보는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과거와 다른 남자 참가자와 몸싸움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사실상 남자 참가자들 중에서는 제일 바닥을 깔고 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일단 시즌1 기준으로 결국은 완월로 가거든요. 시즌1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남자 참가자 중에서 가장 외모가 떨어졌던 두 사람, 그야말로 노답 2인조. 결국 이 두 사람이 고백도 실패하고 제일 안습으로 보였어요. 전체 남자 참가자 6명 중 이 두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한 명은 중간에 퇴학당했고 남은 3명 중 2명은 마지막에 커플이 되었는데 커플이 안 된 한 명은 그래도 얼굴이 잘생겼어요. 여기서 커플이 못 되어도 어차피 여자가 넘쳐나는 인생이야. 그런데 이 노답 2인조는 그저 안타깝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2에도 노답 2인조가 있다. 한 명은 당연히 보,
그리고 또 한 명은 래퍼 아리. 이 두 명이 시즌 1의 노답 2인조에 이어서 시즌 2의 노답 2인조가 될 포텐이 보이죠. 4화까지 진행된 상황도 그렇고 여자들은 무조건 잘생긴 남자한테만 붙고 있어요. 물론 잘생겼다고 해도 시즌 1에 나온 니세이나 텐텐 같은 이케맨 느낌이 아니고 마구리나 레오 이런 참가자는 상남자스러운 잘생김, 각이 잡혀있는 얼굴인 거죠. 불량연의 여자 참가자들한테는 이케맨보다는 이런 상남자스러운 얼굴이 더 먹히는 것 같아요. 물론 타이짱과 카주군 같은 이케맨 쪽도 반응 좋고 노답 2인조만 노답인 거죠. 연프로서 불량연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이잖아요. 물론 진짜 솔직함은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컨셉이겠지만 연예인도 그렇고 방송에 나오는 여성 출연자들이 남자 얼굴 안 본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얼굴 외에 다른 기준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불량연애에 나오는 여자 참가자들은 물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남자 얼굴을 제일 중시하는 게 시즌 1, 시즌 2가 동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런 불량 쪽의 여성들이 특히 더 남자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봐야 하긴 합니다. 시즌 1처럼 노답 2인조의 불쌍한 모습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시즌 2의 노답 2인조는 뭔가 반전을 보여줄지 일단 저는 그 점을 제일 주목해서 볼 것 같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시즌 1보다 더 자극적이고 센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사우나실 장면은 확실히 시즌 1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중간중간에 사우나실에서 1대1 대화를 나누는 이벤트가 있는데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즌 1에서는 다들 수영복 위에 뭐를 입어가지고 대부분 얌전한 모습만 나왔어요. 그런데 시즌 2는 첫 사우나실 장면은 시즌 1과 동일하게 루루가 수영복 위에 뭐를 입어가지고 되게 얌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나실 장면마저도 시즌 1보다 더 보수적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나오는 사우나실 장면은 다들 그냥 수영복만 입은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가 마리린, 그냥 수영복만 입은 채 사우나실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슨이 사우나실은 아니고 그냥 미니풀 데이트에서 수영복만 입고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루루가 또 사우나실에 가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리 수영복만 입은 모습, 시즌 1의 참가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1보다 더 세고 자극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즌 1보다 참가자들이 불량한 느낌도 약하고 뭔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보다 보니 다 매력적이고 특히 노답 2인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라서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보게 될 것 같고요. 여자 참가자 중에서는 히카루라는 참가자가 특히 관심이 가는데 한국계 쿼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자기 쌩얼을 보면 한국계인 거 바로 알아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쌩얼이 딱 한 장면 나오거든요. 어라? 한국인 같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여자 참가자들과 비교해서 뭔가 다른 느낌은 확실히 나고 있어서 앞으로 히카루의 행보도 관심있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참가자는 시즌 1, 시즌 2 똑같이 노답 2인조를 배치했지만 여자 참가자는 시즌 1에서 굳이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 뭔가 좀 깔아주는 느낌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시즌 2는 여자 참가자가 뭔가 평준화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냥 다 매력있어요. 시즌 1의 키짱이나 베이비 정도의 미녀는 시즌 2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보다 약간 못 미쳐도 다들 매력적인 외모.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자 참가자는 시즌 2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요. 물론 불량연애라는 컨셉에 맞느냐로 따지면 좀 아쉽지만 그냥 순수 매력으로는 다들 괜찮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주에 공개된 4화까지 초반 리뷰를 해보았고요. 바로 2주 뒤에 완결까지 나오니까 그때 완결 리뷰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답 2인조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